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교육부가 인위적인 구조조정 대신 자율적인 혁신을 골자로 하는 대학 규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요건을 완화하고 총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신설과 통폐합을 자유롭게 하면서 이 대학 살생부로 불렸던 대학 기본 역량 진단도 없애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정책 전환에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인기 학과의 통폐합과 수도권 대학의 첨단학과 증원으로 인한 지방대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건데요.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들마다 학생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의 효과가 수도권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일 보완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12월 20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김천 나들목에서 외관 나들목까지 시원하게 지나고 같은 방향 김천 부근 204km 지점 갓길에 화물차 고장 처리 중입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 금호분기점부터 서대구 요금소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지나지만 서대구 요금소부터는 속도 떨어지면서 남대구 나들목까지 교통량 많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대명로 남부경찰서에서 앞산내거리 구간 양방향 소통 원활하고 명덕로 명덕내거리에서 계명내거리 구간 양방향으로 교통량 꾸준하지만 지나는 데는 어려움 없습니다. 달구벌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방향 서행하고 있습니다. 동북로 공산수원지 삼거리에서 연암내거리 방향은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대학로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북문 방향 교통량은 꾸준하지만 소통에는 문제 없습니다. 옥산로 원대오거리에서 북구청 내거리 방향 북구청 내거리 신호 2번 받고 지나고 호국로 구구터널에서 도곡내거리 방향 도곡내거리 신호 3번까지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북 내륙에는 한파특보 발효 중입니다. 최저기온은 경북 북부 내륙이 영하 14도에서 영하 10도,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5도 내외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습니다. 수도관이나 계량기 동파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에서 7도 예상됩니다. 다만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에는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5도, 습도는 74%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뭔가요? 네, 대구시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 대구시 관계자와 연구진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네. 내년부터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대구 지역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을 구상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주요 과제를 보면 노동권익센터를 활성화하고 영세사업장,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의 전담 노무사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보건 지킴이 제도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와 생활임금제 제도 도입, 그리고 노사정 노동정책 포럼 운영 등이 제시가 됐습니다. 5년 동안 노동정책에 사용하는 예산이 556억 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310억 원 정도가 노동 거버넌스 구축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노동 관련 유관기관과 양대 노동단체를 포함해서 노동 정책을 대구시뿐만 아니라 민간 노사가 함께 구축하자는 게 골자인데요. 일단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시가 내년부터 노동 정책을 구체적으로 좀 세우겠다고 하니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정책을 잘 세우고 또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 지역 유통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 마침내 가시화됩니다. 대구시는 어제 오후 대구시청 상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8개국군 구청장 및 군수, 대구 상인연합회, 슈퍼마켓 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동안 대형마트 직원들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었는데요. 그렇죠. 이번 협약으로 평일로 의무 휴업일이 바뀌게 됩니다. 협약 이후 각 구군은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학계의회 등으로 구성된 유통발전 상생협의회를 열고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안건에 대해 의결할 예정인데요. 내년 1월쯤 협의회가 열리면 2월쯤엔 대구 지역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구군별 여건에 따라 시행 시기 및 휴업요일은 다를 수 있다는 게 대구시 측의 설명입니다. 이날 대형마트 노동조합은 직접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 의견 청취 없이 사용자들끼리 일방적으로 협약을 추진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날 대형마트 노조원 40여 명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고 일부 노조원들과 경찰 간의 몸싸움이 빚어졌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노조원 22명이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들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북부경찰서가 마트 노동자들을 폭력 연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그러면은 이제 내년 2월쯤에는 이렇게 그 평일 의무 휴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좀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안도 좀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소식을 하나 더 들을까요? 네, 국민의힘이 어제였죠. 내년 3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고 당원 투표만으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비대위를 열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담은 이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 기존에는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였는데 이걸 당원 투표 100%로 변경하기로 한 겁니다. 네. 또 최다 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1, 2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투표를 하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해석과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당심을 잡은 후보자들이 이 당대표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예. 무엇보다도 이 전체 당원의 약 20%가량을 이 대구 경북 지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구 경북 지역의 이 당원들의 민심 향방에 따라서 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권 주자들의 TK 지역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당장 오늘이죠. 안철수 의원이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을 또 방문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안철수 의원은 이 당원 투표 100%보다는 이 국민 여론까지 좀 반영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가 어떻게 또 진행될지 우리 대구 경북 지역과 관련해서 어떤 또 정책 현안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소식을 하나 더 들을게요. 네, 미군 부대로 인해 단절됐던 캠프워커 서편도로 건설 사업의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 대구시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매년 1회 지자체 요구 등 수요를 반영하는 발전 종합계획의 변경 확정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신규 사업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캠프워커 서편 도로 개설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 17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84억 원이 국비로 지원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연장 600m의 캠프워커 서편도로는 현재 진행 중인 동편 비상 활주로 구간 700m와 함께 3차 순환도로의 마지막 단절 구간이었는데요. 2007년 소파 과제로 선정된 후 미군 측과 기나긴 협상 끝에 지난해 12월 부지 반환을 위한 합의각서가 체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국비 확보로 주변 교통난 해소는 물론 미군 부대 장기 주둔으로 인해 침체된 남구 지역의 발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국비 지원으로 대구시의 이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겨울이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좀 고생을 고생 했었는데 많으셨죠? 지금 정부가 오는 23일이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이 코로나19 대응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3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그 시기가 문제일 뿐 지금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죠?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법적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의무 조정 시기와 방향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려사항은 신규 확진자 수 추이와 감염 재생산 지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추이와 치명률, 고령자 및 감염 취약시설 동절기 추가 접종률 등입니다. 방대본은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 내 착용 의무를 유지한 채 공고로 전환한 1단계 조정 이후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이 필요할 때만 공고하는 2단계 조정으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예. 의료 대응에 어려운 변수만 없다면 이르면 내달 설 연휴 전에 1단계 시행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이제 법적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전환한다. 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에 대해서 어떤가요? 네, 지금 앞서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한 차례 이 권고로 전환을 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이제 시행하지 않게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능력이 좀 갖춰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재유행 대응 경험으로도 의료 대응 능력도 지금 이 정도면 우리가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다. 네. 일상복귀의 전제 조건은 대부분 만족했다는 게 정부 판단인데요. 물론 지금 실내 마스크 조정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르다. 네. 네. 보통 독감만 크게 유행해도 이 중환자실의 인공호흡기가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이 독감까지 함께 또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코로나19 유행을 증폭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의료 시스템에도 다시 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19가 재유행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본격화된 겨울 추위로 밀집, 밀접, 밀폐, 이른바 산밀 환경이 조성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인플루엔자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선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 재차 확진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6,622명입니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14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전국의 위중증 환자 수도 535명으로 전날보다 15명 늘어 지난 9월 이후 90여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의 경우 19일 0시 기준 97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일주일 전보다 25% 많은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이 계량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접종률이 낮은 편이라면서요? 네, 방역 당국은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데 접종률이 상당히 또 저조합니다. 이 19일 0시 기준으로 이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9.4%이고요. 60세 이상은 24.9%로 이 정부의 목표치인 50%보다 이 절반 수준밖에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네. 이 대구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7.7%로 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좀 불신과 또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접종을 꺼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을 권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접종을 할 경우에 병에 걸릴 확률을 낮춰주기 때문인데요. 접종 시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갈 확률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 네, 실제 미국 의사협회지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예방접종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심근경색은 52%, 뇌졸중은 6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의 경우 지금 동절기 백신 접종에 사용되는 화이자 2가 백신의
경우 이상 반응 신고율이 1000건당 0.3건인데요. 이는 1000건당 3.7건인 기존 코로나19 백신보다 훨씬 낮고 그러네요. 이마저도 대부분 경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추가 백신 접종을 원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일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단가 백신을 활용했던 기초 접종과 이 이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 접종 이 두 종류로 단순해졌습니다. 예. 이 기초 접종은 모더나 백신이 제외되면서 화이자와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온 백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접종할 수 있고요. 이 동절기 추가 접종은 이전에 맞은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화이자 또는 모더나 이가 백신 접종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더나 이가 백신은 어제부터 이 사전 예약이 시작됐거든요. 예. 이 당일 접종은 26일부터 가능하고 이 사전 예약분 접종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백신 접종을 하고 싶으면 화이자, 이가 백신만 접종이 가능한데 이 백신 접종률 자체가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니고 있는 가까운 병원에 직접 찾아가거나 문의를 하면 당일 접종도 가능하니까요. 이 접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바로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초 접종과 이가 백신 둘 중에서 선택입니까? 아니면은 그 이가 백신 으로 바로 맞을 수가 있는 네, 거예요? 이가 백신으로 바로 맞을 수가 있고요. 예. 기초 접종을 했던 분,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 말에 네. 기초 접종을 하셨던 분은 이가 백신 바로 바로 접종하시면 맞을 수가 되고요. 있고요. 만약 내가 청소년기에 접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요때 이제 그 백신 접종 의무 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 먼저 기초 접종을 한 후에 예. 이가 백신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이가 백신은 기초 접종, 네. 1차, 2차 접종을 하신 후에 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동절기 추가 접종은 18세 이상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으로도 그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12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가 백신 접종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다만 청소년의 경우 이가 백신 중 화이자 백신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모더나 이가 백신은 18세 이상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은 청소년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의 3배에서 5배까지 더 많이 걸리고 이외에 감염 위험이 성인보다 약 1.8배 높다며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 폐질환이나 만성 심장질환, 당뇨, 비만, 면역 저하를 가진 고위험군 청소년은 꼭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여전히 아주 매우 중요하고 또 유효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방역 전문가들 역시 마스크 착용을 하게 되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확연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 같은 경우도 경험적으로 마스크 착용에 따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네. 지난주 코로나19 확진됐을 때 그 전에 같이 식사를 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이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옮기지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경험들을 보면 이 실내 마스크 착용의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역시 의학적인 권고로 전환한다는 것이지 마스크를 벗자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좀 강조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방역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환하는 것임을 국민 모두가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 정부 차원의 메시지도 명확하게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제는 그냥 걸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 확진 후에 후유증 등 관련 연구가 여러 경로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아직까지 많이 축적되진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방역 수칙이 완화되더라도 여전히 조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몸이 좋지 않거나 기침을 많이 하는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도 계속돼야 하겠습니다. 네. 23일 어쨌든 그 발표 예정인데 네. 권고사항으로 바뀌더라도 마스크를 쉽게 벗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네. 경험적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쉽게 벗는 게 예.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오래 착용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9분 4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다가오는 2023년은 개묘년 토끼해입니다. 토끼해를 맞아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그림 전시 행복한 토끼와 친구들이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현장을 윤가영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섬유박물관 2층에서는 남다른 손재주를 가진 지역의 발달장애 학생들이 그린 그림으로 이색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전 행복한 토끼와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마음으로 그리기 센터 소속 발달장애 청소년 19명이 참여한 전시인데요. 네. 이 학생들은 토끼와 악어, 또 호랑이, 코끼리 등 대부분 동물과 자연을 소재로 그린 70여 점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현장에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가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어 센터장의 자세한 전시 이야기까지 들어보시죠. 큰 입으로 무지개를 꿀꺽 삼켜서 저렇게 알록달록 예쁘게 된 것 같아. 근데 진짜 예쁘다. 파란 초록색 언덕에 하얀 구름도 둥실둥실 떠있고 맞지? 네. 엄마랑 이거 보고 있었어요. 코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으로 그리기 심리상담센터 박은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어요. 미술 자체가 아이들이 재활의 목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연필 잡는 연습부터 시작을 했었던 아이들도 많고, 그림의 형태를 보면은 알지만 안 보고 그리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하고 그릴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거쳐야지 저렇게 이제 전시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한 10년 정도 꾸준히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뿌듯해하죠. 네, 자기가 또 다른 곳에서 전시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뭐 다른 지역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제 다가와서 자기 그림을 설명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언어적 소통이 좀 힘든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내 의사를 언어적으로 알리는 데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 기능이 조금 우세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친구들 중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리고 이제 발달 장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비장애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은 목적이 굉장히 크고, 충분히 재활을 하면 자기만의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자기만의 능력을 개발해서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각 친구에 대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림의 특징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전시 관람하실 때 그런 요소를 찾을 수 있는 재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전시회에서는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12월 17일 2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약 40여 명의 관람객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 해설은 1월 8일 2시에 한 번 더 예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전시를 주관하는 대구 섬유박물관의 담당자에게 자세한 행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섬유박물관 이미지 교육홍보팀장입니다. 행복한 토끼와 친구들 특별전은 박물관에서 마련한 아름다운 공유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전시입니다. 이번 행사는 좀 다른 전시와 다르게 좀 따뜻한 전시예요. 그래서 발달장애 청소년 19명의 70여 점의 작품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작품이긴 하지만 색채감이랑 형태감이 너무 따뜻하고 예뻐서 관람객에게 특별히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네, 이번 행사 성과는 이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작품이 너무 예쁘고 디자인 감각이 좋아서 저희 박물관에서 문화상품으로 기획을 했고, 저희와 함께 뜻을 맞춰주시는 다이텍 연구원에서 제작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관람객들에게 문화상품으로 또 작고 귀여운 굿즈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의 약 10% 정도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예술활동 지원으로 저희가 쓰여집니다. 저희가 올해 너무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정신없이 보내셨을 텐데 박물관에 오셔서 좀 따뜻한 색감이 주는 포근함, 그리고 마치 아이 그림 같기도 하고 동화 그림 같기도 한 이 그림들 속에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에너지를 좀 나눠주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오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자폐 스펙트럼 청소년 작가들이 그린 그림이 일명 굿즈, 그러니까 어떤 뭐 상품 물품으로도 탄생했다고 하던데 작가들이 참 기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시에 참여한 장애 청소년 작가들을 직접 인터뷰를 할 수는 없었지만 본인이 그린 그림 작품 앞에서 부모님께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또 자신의 그림이 프린트된 우산을 펼쳐 보이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전시였는데요. 제가 만난 시민분들도 같은 느낌을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친한 언니 따라서 왔어요. 너무 알록달록해서 기분도 같이 막 상쾌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미술적으로 이렇게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더욱더 재능을 끄집어내어 줄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맞아요, 그들만의 세계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 사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연히 이제 전시를 하길래 이렇게 구경 왔는데 딱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 스타일들이라서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저는 저기 얼굴들이라는 작품이야. 표정이 다 똑같은데 애들이 표정이 똑같은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랑 또 그런 대화를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또 색감은 또 예쁘게 잘 표현이 된 것 같고 저 그림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토끼예요. 그냥 이제 토끼 가족들이에요. 자기가 여러 토끼를 그리면서 빨간색은 엄마라고 하고 그 옆에 작은 건 나. 그 식구들을 같이 그렸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여기 계신 선생님이 저쪽에 계시는 정말 열심히 잘하시고 애들 특성을 살려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준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친구들도 그냥 장애인으로 소외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면서 내 개성을 살려서 화가로도 데뷔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음악도 할 수 있는 첼로도 같이 하거든요. 음악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네, 이번 전시는 대구 섬유박물관 2층에서 내년 1월 24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3도에서 7도 분포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